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말로 출중한 SUV들이 많이 런칭될 예정이고, 기아자동차에서는 신형 모하비, 제네시스에서는 GV80, 쉐보레 트래버스와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GLE 클래스까지 하반기에 정말로 기대되는 SUV 모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가 사전 계약을 실시를 했는데요. 사전 계약 첫날에 무려 2,000대의 사전 계약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가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이다,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사전 계약을 진행을 했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생각보다 디자인이 너무 과한데라고 느끼셔서 조금 더 기다려서 다른 SUV도 직접 보고 결정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가장 기대작이 제네시스 GV80이잖아요. 그래서 가격대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정도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GV80을 충분히 살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 GV80에는 있고 신형 모하비에는 없는 5가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부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적용 안 되는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았지만 아무래도 11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역시나 출시가 되고 나서 보니까 V형 6기통 3.0L V6 디젤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신형 모하비에는 적용이 안 됐다라는 사실이 팩트고요. 제네시스 GV80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과 V형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실키한 부드러움과 정숙한 부분에 있어서 직렬 6기통이 더욱더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형 모하비에 먼저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최초의 기술들을 제네시스 GV80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신형 모하비에 먼저 넣으면 신형 모하비 쪽에 이슈가 더욱더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아껴놨다가 제네시스 GV80에 탑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V80에는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있지만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직렬 6기통은 없고 V형 6기통 디젤 엔진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솔린 엔진 라인업이요.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과 2.5 터보 그리고 3.5 터보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될 거다라는 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3.0 디젤과 2.5 터보, 3.5 터보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공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3.0L V6 디젤 엔진만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3.8 가솔린 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3.8L 가솔린의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0L 디젤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SUV 원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모하비에서 아쉽게 느껴지시는 부분일 겁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가솔린 엔진 라인업이 있지만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디젤만 존재한다라는 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레벨 2.5 반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제네시스 GV80에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레벨 2.5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지만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레벨 2.0 정도 수준의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됩니다. 신형 모하비 더 마스터 옵션표를 보게 되면 여기 안전 부분에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도 그어놓고 빨간색 테두리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 구간과 곡선로까지,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사양에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형 모하비에는 차선 변경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네시스 GV80에는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된다라는 게 제네시스 GV80에만 있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 GV80이 조금 더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브랜드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와 기아자동차, 제네시스가 조금 더 상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게끔 생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제네시스 GV80에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현대 모비스에서 개발한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인데요.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구형 모하비보다는 확실히 승차감 개선을 위해 서스펜션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에어 서스펜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네시스 GV80에는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는데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사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방지턱 등을 확인을 해서 그 정보를 ECU를 통해서 서스펜션으로 전달하면 그 서스펜션에서 감쇄력 조절을 통해서 최적의 승차감을 도와준다라는 게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뷰 에어 서스펜션이 제네시스 GV80에는 물론 옵션 사양이겠지만 탑재가 된다라고 하고요. 내년에 출시될 제네시스 G80에도 탑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V80과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 서스펜션 유무에서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서스펜션의 유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GV80이 모하비보다는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럭셔리를 표방하는 SUV이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는 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22인치 휠 디자인입니다. 제네시스 GV80에는 무려 22인치 휠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스파이샷에 잡힌 차량들도 22인치 정도로 보이는 휠들이 장착이 되고 있어요.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는 이전 9형까지는 18인치 휠이 적용되었지만 오프로드 성향에서 온로드 성향으로 조금 바뀌면서 최대 20인치까지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은 20인치를 뛰어넘는 무려 22인치 휠 디자인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GLE 차량 같은 경우 신형 GLE로 AMG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제네시스 GV80에 무려 22인치 휠 디자인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파이샷 사진과 컨셉카 제네시스 GV80 사진을 한번 모아봤는데 일단 3번을 먼저 보시면 그림 3번 제가 옆에 숫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림 3번이 제네시스 GV80의 컨셉카의 디자인입니다. 지금 다른 곳은 보실 필요 없고 휠 디자인만 보게 되면 벤틀리의 SUV인 벤테이가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저 휠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디자인이 여기 2번 그림을 보게 되시면 이게 현재 테스트 중인 위장막이 쓰여져 있는 제네시스 GV80의 모습인데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5스포크 휠이고 이게 아마 22인치 휠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 5번도 같은 디자인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GV80 위장막 쓰여져 있는 제네시스 GV80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휠 디자인이 바로 2번과 5번 디자인이에요. 이 2번과 5번 휠 디자인은 3번 그림인 컨셉카 휠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특징이죠. 아마 2번과 5번 디자인의 휠은 그대로 아마 양산형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 디자인의 휠이 22인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번과 4번 그림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것도 도로 테스트 중인 위장막 차량 제네시스 GV80의 위장막 차량을 촬영을 한 것인데 이제 2번과 5번 디자인과 조금 달라요. 휠 사이즈도 조금 더 작아 보입니다. 한 20인치 정도로 돼 보이는데 1번과 4번의 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멀티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고 마치 포르쉐 RS 스파이더 휠처럼 다양한 스포크가 적용되어 있고 좀 화려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1번과 4번의 휠 디자인입니다. 2번과 5번 휠 디자인은 아마 22인치의 5 스포크 휠로 나올 거고 1번과 4번은 20인치 멀티 스포크 휠로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에는 22인치 휠이 들어가지만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최대 20인치 휠이 들어간다라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에는 있고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엔 없는 다섯 가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두 번째는 가솔린 엔진 라인업입니다. 세 번째 레벨 2.5 수준의 반절 주행, 네 번째 에어 서스펜션,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인치 휠 디자인이 제네시스 GV80에는 적용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만 보게 되면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가 확실히 제네시스 GV80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옵션을 다 넣게 되면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는 약 7천에서 8천만 원까지 금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형 모하비보다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더 비싼 금액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옵션과 이런 최신 기술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만 금액적으로 거의 중형차, 소나타 한 대가 더 들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고 내가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살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네시스 GV80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살 것인지는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더 차량 구입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계신데 올 11월 출시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월부터 사전 계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9월이라고 치면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10월 중순이나 말부터 사전 계약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 GV80이 11월 15일부터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빠르면 고객들에게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 계약을 넣고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게 되면 아마 빠른 물량은 12월쯤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도 제네시스 GV80이 공도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에는 있고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는 없는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형 모하비도 충분히 잘 나왔고 이제 사전 계약을 현재 받고 있고 아직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신형 모하비도 인테리어가 많이 고급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차량 기변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트래버스도 확인해 보시고 포드 익스플로러도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벤츠 GLE 그리고 제네시스 GV80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까지 쟁쟁한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차량 기본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V80과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에 대한 비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